네, 7일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3,13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33포인트, 0.33% 상승하면서 3,137.41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일 대비 4.59포인트, 0.47% 오른 973.22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3,215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최근에 외국인 닷새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는 3,251억 원, 개인은 177억 원 각각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85억 원, 외국인이 588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62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0.4%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0.3%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1%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 SDI가 1.8% 올랐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카카오도 0.3%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각각 1% 내외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대차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증권 섹터가 3.5% 강세를 나타냈고요. 섬유 의복 섹터도 1.7% 올랐습니다. 그밖에 금융업, 또 은행 섹터, 종이목재 섹터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의료정밀, 서비스업, 전기전자, 통신업종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펄어비스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카카오게임즈가 2%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HLB는 소폭 올랐고요. 그밖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4% 강세, 시젠이 7%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6% 오름세로 마감이 됐고요. SK머티리얼즈가 2%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대비 3원 30전 떨어진 달러당 1,116원 3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최근 글로벌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 뉴욕 증시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안도시켰던 것 같습니다. 장기간 현행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2% 이상의 고물가도 장기간 용인하겠다라고 밝혔고 연준의 현재 그 자산 매입 규모라든지 속도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렇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크게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지난 2월, 3월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장이 이어졌었고 일정 부분 조정이 한국 증시와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보시면 3월 말부터 4월 초부터 다시 증시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차트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S&P 500이 1.14%, 나스닥이 2.6%, 중소형주가 1.46% 이렇게 다시 큰 폭의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결국 그 장기 금리 자체도 안정을 찾고 있고요. 또 FOMC가 얘기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를 예견해주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골디락스는 무엇인가요? 안정적인 성장에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은 회사들, 특히 자기자본 수익률이 좋은 회사들은 그만큼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변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과거에는 계속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네. 뭐 금융주들 아니면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성장주를 팔고 가치주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지만 최근 나타난 흐름을 보면 이제는 성장주, 가치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나타난 네. 현상으로 보면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중소형주, 예. 러셀 2000이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는 러셀 2000. 여기 첫 테이블을 보시면은 지난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게 러셀 2000입니다. 그러네요. 예. 114%나 올랐는데 어제는 다른 증시 관련 지수들은 변화가 없었는데
러셀 2000만 마이너스 1.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씩 좀 변화하는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부터는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또 그런 섹터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시장별로 좀 흐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은 또 계속해서 또 좋게 보셨으니까 나스닥 추이부터 좀 볼까요? 네. 자, 우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예. 드릴게요. 나스닥이 과거에 2020년 9월 달, 8월 달, 9월 달, 그리고 또 10월 달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하락을 했었죠. 네. 이때도 성장주, 가치주 얘기 많이 나왔었고 이제 나스닥 끝난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큰 폭의 상승을 올해 연초 2월 달까지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또다시 한 번의 하락, 또 두 번의 하락, W자를 만들고 다시 재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스닥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그만큼 펀더멘탈이 중요하겠죠.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대세 상승장 아래에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의 펀더멘탈은 워낙 튼튼하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결과값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더라도 미국 나스닥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한 8% 정도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라고 나오고요. 최악이라 하더라도 네. 정말 또 베스트 케이스,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28%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ROE, 장기적인 자기 자본 수익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이외에 나스닥에 좀 더 세분화해서 100개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나스닥 100을 보면요. 그 상승폭의 여력은 더 큽니다. 네. 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나스닥 100의 경우에 28%니까 훨씬 높네요. 훨씬 더 높습니다. 예. 자,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나스닥 100의 경우에 아마 한 29%에서 많이 보면 거의 37%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소 그리고 또 유동성적인 요소 이런 것을 다 감안했었을 때 나스닥과 특히 나스닥 100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가지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제가 또 러셀 2000에 대해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은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좀 수익률이 부진하단 말이죠.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중소형주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 9월 말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부양책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또 K자 회복에서 중소형주들이나 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중소형주 러셀 2000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대표적인 ETF로 IWM 예. 그리고 또 더 좀 세밀화했을 때 가치주 러셀 2000의 가치주인 IWN에 대해서 투자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 이후에 지금 거의 57% 올랐고요. 예. 그 저점 대비해서 6개월 동안의 고점으로 계산하면 거의 65%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약간 이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러셀 2000이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러셀 2000이다 보니까 네. 이 IWM 같은 경우에 네. 중소형주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컨센서스라고 해서 아.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걸 계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빠르게 또 숫자들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동안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65%나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한 시기일 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IWM의 상승 여력을 잔존가치상으로 들여다보니까 아마도 뭐 굉장히 좋게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한 16%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네네.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팔아야 되느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치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WN이란 게 있습니다. 예. 네, 이 IWN의 상승 여력은 아까 보던 러셀 2000 전체보다는 네. 훨씬 나아 보입니다. 아.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산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한 5% 정도는 그러네요. 나오고요. 예. 베스트 케이스로 계산했을 때는 거의 뭐 29%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는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10%, 네. 그리고 계속 늘려서 지금까지는 한 30%까지 늘렸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 30% 중에서 20%는 매도를 하고 예. 그 남은 그 20%를 가지고 다른 투자처를 찾아봐야 된다. 즉 이제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만. 네. 그 10%는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 나오는 IWN, 네. 그러니까 가치주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또 보합 출발 좀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개장 전 전문가 연결해서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안병수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지수별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통화 완화적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지만 나스닥은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도 있었고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이슈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에서 현재 통화 유지 정책을 시사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에 이제 뉴욕 증시의 추가적인 우려는 연준에서 막아내줄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는 외국인의 5거래 연속 순매수세로 인해 이제 닷새째 상승을 해주고 있고 3,150선까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들어서 2조 2천억 정도로 매수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초 이후에 외국인의 5거래 연속 코스피 순매수는 처음인 부분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뚜렷한 움직임 없이 오르락내리락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강세가 개별 기업들의 호재에 기반한 것인 만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마음에 드는 업종이나 기업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대한 이제 재논의가 이번 주 9일에 이제 내일이죠. 다시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번 주까지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조정안 이슈와 함께 외국인과 이게 기관의 포지션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내 증시가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장세 속에서도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장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번 주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줬던 두나무 관련주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 미국 최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창투사들도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두나무도 미국 증시 상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겹호재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여줬지만 지금은 관련주들이 투자주의나 이제 투자 경고까지 너무나도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실적 발표 시즌 장세에 돌입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이제 기업들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지수나 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증권주들이 그동안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승 모멘텀과 이제 펀더멘털 간 괴리가 벌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1, 4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겠지만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서 2, 4분기 실적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별로 이제 펀더멘털을 고려해 보시고 개별 호재가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그냥 업종 모멘텀 따라 오르는 기업인지 잘 판단하셔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내일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조정안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인 만큼 연기금의 포지션과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포지션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올 1분기는 3,000피라고 불릴 정도로 기간 조정을 받았다 보니까 박스권 장세를 견디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는 뭐 시장에 악재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지난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주식을 적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단기적인 면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서 빨리빨리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에 경험치가 다소 부족한 초보 투자자라면 아직 불확실성이 더 난무하는 시장에서 조급하게 수익을 쫓기보다는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있더라도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을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차분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병수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29%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3,146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974.7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7%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86,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0.7%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4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강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화학입니다. 오늘 역시 강보합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1만 2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장에서는 또 카카오는 0.5%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전반적으로 오늘장 종목은 좀 혼조세 또 그리고 좀 관망 심리가 짙게 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좀 보합권 등락이 예상이 되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오늘장에서는 강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32만 6,6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역시 강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 HLB는 소폭 내림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35,3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스튜어드 드래곤이 어제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1.3%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소폭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현재 SK머티리얼즈가 33만 1,6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CJ는 1%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앞서서 본부장님 이제 러셀 2000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다른 리밸런싱 과정에서 다른 쪽을 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시장이 다시 재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좋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산업재 그리고 또 필수 소비재 이런 쪽에 대한 관심, 경기 민감주 관련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논란은 이제 접어두고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러셀 1000이라는 러셀 2000이 아니고요. 러셀 1000이라는 대형주도 포함하고 또 중형주 이런 것들을 포함한 러셀 1000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대형주, 중소형주를 포함하고 있는 러셀 1000 지수의 ETF, 네. IWB라는 ETF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하고 최고의 시나리오를 보시면은 최악이 5% 정도, 네. 최고가 한 17.5% 정도 나옵니다. 이건 이제 전체 러셀 1000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소형주 중에서 성장주 또는 가치주로 나누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 그 성장주 ETF를 한번 볼게요. IWF라는 ETF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상승 여력을 계산했는데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산해도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나오고요. 네. IWF가 네. 그다음에 최고의 시나리오로 봤었을 때도 46.5%. 그러니까 아까 러셀 2000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죠. 이게 성장주로 구성이 된 ETF군요. 그렇죠. 이 성장주 구성을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은 애플이 10%나 되고요.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9.5%, 아마존이 7%, 페이스북이 3.8% 이런 식입니다. 테슬라도 있네요. 예, 전체 10개 종목이 44% 되고요. 나머지 이제 거의 한 60% 되는 55% 정도 되는 네. 것이 이제 중소형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 가장
초점이 맞춰지는 섹터, 네. 업종이 IT, 테크놀로지 쪽이 예.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경기 민감주들, 컨슈머 시클리컬 뭐 이런 쪽이 예.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성장주고요. 네, IWD라는 것도 있어요. 예. 러셀 1000인데 가치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예. 네,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또 제법 높게 나옵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 올 때 20% 정도 나오고 최고의 시나리오 올 때 거의 40%가 나온다는 와. 거죠. 그래서 물론 아까 성장주보다는 좀 떨어집니다만 예, 예. 그래도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아까 IWN보다도 더 높게 나오죠.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굉장히 잘 분산 투자가 돼 있고요. 네네. 가치주들이 정말 아주 잘게 나눠져서 하나당 뭐 2% 내지 뭐 2.5% 정도 맥시멈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시면 벅셔 해서웨이, 예. JP 모건, 그리고 존슨앤존슨, 월트 디즈니, 뱅크 오브 메카 금융주 비중이 25%나 되고요. 그 이외에 산업재 제가 계속 예. 말씀드리고 있죠. 이 비중이 13%가 넘고 또 성장주인 헬스케어, 네. 그죠? 이쪽도 12.5% 정도 되고, 그래서 또 IT 쪽도 12%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나누어져 있고 10개 종목의 총 웨이팅이 16.56%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잘 분산 투자가 되어 있고 또 가치주 위주로서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 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IWF와 IWD를 들여다보면 성장 ETF와 가치 ETF를 들여다보면 상승률이 둘 다 있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이제는 뭐 금리 성장주 팔기, 가치주 사기 이런 논리가 아니라 네. 금리는 안정을 찾을 것이고 천천히 올라갈 것이고 지금은 골디락스 구간이고 이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장주이든 가치주든 상관이 없고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싸 보이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이 투자처가 지금 보여드린 IWF와 IWD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투자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 이상은 예. 이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러셀 2000을 한 20%가량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하면 그 20%를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IWF, IWD로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떤 업종의 수혜가 예상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것은 이제 중소형주 관련돼서 예. 얘기를 했고 이제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 정도를 보시면은 굉장히 크죠. 2.25조 달러, 그렇죠. 그리고 규모는 2,540조 원화로 여기에 보시면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교량 도로 건설이 6,210억 달러, 그리고 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투자가 6,500억 달러, 예. 그리고 또 노인, 장애인 지원 부분이 4천억 달러, 그리고 제조, 그리고 연구개발 관련 쪽으로 5,800억 달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부양책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좋아지는 것을 보기 전에 그러면 저희가 부양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4월 8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닷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닷새 연속 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뒷받침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뭐 다우지수 간밤에 약간의 숨고르기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도 물론 소폭 쉬어가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대장주격인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밤 FOMC 의사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시장이 원하는 내용은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장기간 이 고물가를 용인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현재의 제로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또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라든지 속도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37포인트.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강보합권이죠. 97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보합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5,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3% 오늘장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1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오늘 0.78% 하락으로 38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은 또 강보합권이네요. 81만 1,000원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도 뚜렷한 방향을 잡기보다는 지금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또 그동안 하단, 저점이 좀 많이 높아졌다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 욕구도 조금은 커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입니다. 12만 7,8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강보합권이죠. 14만 2,900원. 이 가운데 펄어비스는 지금 하락세입니다. 0.5% 내림세로 32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1% 상승 중입니다. 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HLB가 약보합권으로 35,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1% 상승으로 10만 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멘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이 아니고서는 일단 좀 보합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증권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M&A설에다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증권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오늘 보시게 되면은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7% 하락입니다. 최근에 두나무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장에서는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7%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삼성증권, 유한타증권은 각각 1% 내외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0.49%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가운데 오늘 하나투자증권은 급락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보험주 내에서 하나생명이 7% 급등 중입니다.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삼성생명, 동양생명 그리고 삼성화재까지도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금융주들은 오히려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주도 섹터가 있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개별 종목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6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닷새 연속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 오늘은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고요. 기관은 952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업종별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그래도 외국인은 여전히 전기전자에서는 집중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철강금속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우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에서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섹터는 또 전기전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 보험 섹터, 건설업종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26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9억 원 그리고 52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달러가 원화 대비 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좀 올라갑니다. 달러 환율이 오늘은 2원 70전 상승한 1,11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미국 쪽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수혜 업종 또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그 얘기 좀 계속 들어볼게요. 네, 지금 부양책을 하겠다 얘기 예.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세 인상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우선 짚어봐야 되겠고요. 물론 바이든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세율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게요. 보면 이제 법인세 인상 전과 법인세 인상 후 S&P 500의 상승 여력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8.7% 상승 여력에서 마이너스 2.5%, 네. 즉 약 11.2% 정도 하락하게 예. 됩니다. 또 이익이 높을수록 더 큰 영향을 받는데요. 보시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의 지금 현재 상승 여력이 28.1%에서 13.3%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14.8%포인트 정도 하락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쪽이 나스닥 100기업.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나스닥 100기업인데 예. 워낙 ROE가 높다 보니까 2%포인트 정도 감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37%에서
17%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9.6%포인트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만큼 기업 실적이 떨어지니까 예. 악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데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만큼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 이만큼의 이익이 자기 자본에 더해지게 되는 거죠. 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만큼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연말이 되면 또 상승률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악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나스닥 100의 상승 여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해도 17%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네. 나오는 거죠. 여기에 또 매년 ROE가 26%나 더해지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다시 한번 또 이 성장주, 대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업종별로 어떤 부양책들이 있고 또 이게 어떻게 이 대표적인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면은요. 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바이든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쪽을 보면 전기차라든지 운송 관련된 예. 뭐 제조업 등등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대표적인 업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돌려보는 ETF들 우리가 예. 지금 여러 ETF들을 집어넣고 돌려보고 가장 매력이 있는 ETF를 뽑아보면 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업종 한번 보실까요?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예. 바이오 헬스케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성장 업종인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예.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게 세 개의 업종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른 쪽을 또 들여다보면 예. 어떤 쪽이 있냐면 산업재 그리고 또 필수 소비재 이런 네.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5개 업종은 바이든 관련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산업재, 필수 소비재가 추가적으로 가치 쪽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 네. 이렇게 5개 업종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비 투자 현황이 어떤지 준비해 오셨는데 네. 요거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좋은 건가요? 네, 마찬가지로 예.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주라든지 대표적으로 좋은 업종들을 뽑아내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거든요. 계속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 세계 연구개발비 투자 순위가 예. 한국이 2등입니다. 굉장히 높죠. 네. GDP의 약 4.8% 정도를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의 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이 이노베이션 인덱스라고 해서 네. 혁신 지표입니다.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잘 보시겠지만 안 보여요. 1등이 한국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점수 차이로 90점이 넘습니다. 예. 블룸버그에서 하는 이 서베이인데 예. 이 두 가지를 보면 연구개발비도 2등 그리고 또 혁신 지표도 1등. 예. 그럼 우리나라를 지금 좋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신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성장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업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뭐 전기차, 네. 반도체 등등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런 쪽에도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도 가져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단은 뭐 지금 투자와 관련해서 이노베이션 인덱스에서 또 혁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쪽에 투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굉장히 긴 사이클로 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추세적 주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시장으로 놓고 보면 2009년부터 시작했다고 예. 치더라도 지금 한 12년 됐죠. 근데 보통 아주 큰 추세적 주기를 그리면 길게 가면 18년, 19년도 갑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주기. 예를 들면 1982년부터 2000년까지 18년의 기간이었고 네. 그때 2000년이 이제 끝물이었는데 그 2000년이 닷컴 버블이었죠. 예. 결국 그 18년 동안의 어떤 대표적인 업종이 IT 쪽이었다. 예. 지금으로 보면
2008년부터 시작돼서 네.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으나 계속적으로 성장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예. 신재생 에너지, 예.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네. 이런 쪽은 대표적인 성장주다.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실제로 그 설비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캐팍스 붐이라고 또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이 차트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만큼 지금 이런 쪽에는 예.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예. 계속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쪽으로의 설비 투자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 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세워보는 차원에서 최근에 보면 이제 미증시를 비롯해서 선진국 증시, 사실 미증시가 지난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최근에 유럽 증시가 또 많이 올라오는 측면도 있거든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도 제가 좀 상승 여력, 매력도를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네.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매력이 있는 국가들을 뽑아보면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진국 한번 보시면은 지금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는 게 나스닥 100과 나스닥입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성장주, 아. 성장 대표주, 또 돈을 잘 버는 성장주들 예.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고요. 또 그 다음 순서가 보시면 이제 스웨덴, 그리고 영국, 독일 이렇게 올라옵니다. 독일이 조금 더 높았었던 것 같은데 네. 약간 밀렸네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유럽 쪽에 대한 매력도가 그만큼 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계속 얘기해 드렸던 거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선진국 70%를 가져가면 미국 60%, 10%는 유럽 투자하시라고 예.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건 변화가 없습니다. 네. 신흥국을 보더라도 또 변화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매력이 있는 국가가 한국, 우리나라요. 그다음 대만, 그리고 나서 베트남과 중국이 올라옵니다. 네, 신흥국으로 좀 넘겨주시면. 예, 신흥국. 네, 보시면은 한국, 대만, 베트남, 중국 순서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매력도가 있는 쪽이 한국과 대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로 더 뭐 포트폴리오 가져간다면 베트남과 중국 정도, 전체 30% 정도를 신흥국에 투자를 한다면 그 신흥국 중에서 한국과 대만이 20% 정도, 네. 나머지 10%를 베트남과 중국에 투자를 그러니까 하는.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워낙 반도체 IT 섹터 비중이 높다 보니까 더 매력도가 높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 좀 전략을 세워봤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연준의 행보가 변하느냐에 따라서도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놓고 해석도 좀 분분한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혹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빠르게 올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즉 증시가 다시 상승을 한다.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상승이 나스닥 쪽에서 좀 좋게 나오고 중소형주는 좀 쉬어간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스닥 이외에 보면 러셀 1000 정도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골디락스 구간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골디락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예.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는 있어요. 네. 지금 신규 고용 추이가 91만 6천 명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아, 또 이게 그래프로 보니까 그러네요. 네, 예. 그렇죠. 또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떨어지는 속도가 더딥니다. 아, 좀 기울기가 6.2%의 완만하네요. 실업률에서 예. 6%대.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 3.5% 실업률. 네. 그러니까 아직 한참 멀었죠. 자, 실업률 하나 더, 차트로 좀 네, 넘겨볼게요. 넘겨주시죠. 예. 계속 쭉 하나씩 넘기겠습니다. 네. 자, 또 저축률 추이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부양책을 썼으니까 돈을 많이 줬으니까 예. 저축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소비가 일어나면서 떨어졌죠. 아. 또 다시 또 올라가요. 떨어지는데 아직까지 과거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저축률이죠. 네.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아직은 돈을 좀 쓰질 않는 현금을 거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많군요. 그리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임금이 안 올라가니까. 아, 예. 물론 부양책을 주니까 예. 돈이 생겼어요. 근데 이건 일시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소비가 늘어나려면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떴어요. 네. 1%대 성장하다가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거 돈 쓰고 싶겠습니까? 어렵죠. 불안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골디락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보시죠. 노동 참여율. 이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자극됐었을 때, 네.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던 2000년대. 그때의 노동 참여율이 자그마치 67.2%였어요. 지금은 60%대까지 떨어졌었고 예. 올라오는 듯 했으나 다시 또 옆으로 기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즉 61.5%밖에 안 된다. 자, 이거는 결국은 이 고용 시장이 정말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질 것이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결국 10년 국채 금리가 네.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시간당 임금 상승률 뭐 다 보면은 예.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할 때 기존의 대장주들을 들고 가는 게 맞고, 네. 또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 혹시나 경기가 아주 활성화돼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항공주, 네. 뭐 호텔,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전체적인 시각 자체를 좀 더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4차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주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 이익을 높이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실제로 또 최근에 그 미국의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좀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네, 자 가계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임금 상승률이 1%밖에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죠. 대신에 빌려서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 버리면 빌리기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75%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거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비가 아까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 나오고 뭐 1% 성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소비 증가율이 3, 4%대 네.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다시 경기 침체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그래서 아주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높은 임금 이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골디락스 구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안정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 쪽에서는 이 소매 판매가 좀 증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 회복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뭔가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성장률이 9.5% 굉장히 높았었는데 다시 네. 떨어졌고요. 예. 앞으로 이제 안정적인 숫자가 나올 텐데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 거냐면 뭐 3%에서 4%대 정도. 예. 그거는 임금 상승률 1%대 플러스 그리고 이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예. 이렇게 되면서 연간 단위로 3, 4%대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계속 이뤄질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골디락스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 성장주 다 버리고 경기 민감주 사도 안 되고 예. 경기 민감주를 다 버리고 성장주만 다 사도 안 되고 결국 돈을 잘 버는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부양책을 쏟아낸다 보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괜찮은 거예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죠.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 재정을 써서 네.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재정을 쓴 것만큼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반짝 이렇게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재정을 쓴 거고요. 소득이 확 늘어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실질적인 소비는 그냥 점선으로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말 엄청난 대규모의 재정을 써서 소득이 확 늘어났는데 보시면 소비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점선이다. 그죠? 결국 무슨 얘기냐?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의 소비가 아니라 안정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안정적인 소비가 일어나면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과 안정적인 성장이 나오면 안정적인 10년 국채 금리가 나온다. 네. 즉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은 사실이나 지금 현재 1.77%까지 갔었죠. 네. 그리고 조정을 받아서 지금 1.67% 정도 되는데 앞으로 2%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긴 기간 동안 예. 그러니까 당장 뭐 다들 걱정했던 뭐 내일 당장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걱정하시면서 성장률 다 팔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2% 시대의 금리다. 네. 그리고 그 2%도 워낙 낮은 금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런 낮은 금리 시대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 돈을 잘 버는 업종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5개 대표적인 예. 업종들, 그죠? 반도체 장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재, 필수 소비재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장 또 어떤 종목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어제 금융주를 좀 많이 사드렸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효성TNC,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SK텔레콤입니다. 오늘 효성TNC 그리고 SK텔레콤이 상승 중이네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죠. 카카오, 빅히트, OCI, 기아, 삼성전기, 삼성 SDI입니다. 오늘 카카오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삼성물산입니다. 오늘 한국금융지주, 삼성 SDI가 오름세죠.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오늘 0.4% 좀 떨어집니다. 지금 6거래일 만에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3,123포인트 다소간의 숨고르기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3% 내림세로 969포인트입니다. 오늘 4월 8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